중국의 야심찬 경제 계획.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죠. 하지만 그 표면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무게가 확 느껴지시죠? 이건 그냥 단순한 경제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회 실험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층부터 한번 벗겨볼까요? 중국이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내놓은 공식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부유라는 거죠. 우선 이 공동부유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부자들 돈 뺏어서 똑같이 나누자, 이런 공산주의식 구호가 아니에요. 정부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중산층을 아주 두텁게 만들어서 사회를 안정시키겠다.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목표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3단계 메커니즘도 내놨습니다. 1단계. 기술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2단계, 국가가 의료나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를 꽉 책임지고 마지막 3단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도록 장려한다. 와, 이것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계획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주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넘어가 보죠. 이 멋져 보이던 계획이요. 의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경제 전체의 엔진을 꺼트려 버리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정부의 야심찬 목표와 현실의 반응. 이 간극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중산층이 되기는커녕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 버리는 탕핑을 선택하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이 없다는 일종의 사회적 파업인 셈이죠. 아주 깊은 좌절감의 표현입니다. 혁신의 엔진은 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정부가 빅테크, 부동산, 사교육 할 것 없이 그냥 철퇴를 휘두르니까 기업들은 숨도 못 쉬는 거죠. 기업가들은 어떨까요? 언제 내 재산을 다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 아예 사업을 접거나 그냥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겁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그 야망이 이제는 싸늘한 공포로 대체된 거예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15,200명, 2024년 단 한 해에만 중국을 떠난 부자들의 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진 기술, 경험, 그 네트워크,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가 정신 자체가 통째로 중국을 등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기업가들은 겁먹어서 투자를 안 하고 청년들은 의욕을 잃고 드러눕고 그럼 대체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동력을 만들어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답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일 겁니다. 자, 세 번째 층입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진 인간 문제. 여기에 대한 중국의 해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동기부여라는 것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면 된다는 거였죠. 국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의 경쟁자가 아니라 텅 비어갈 공장을 채워줄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테크노 유토피아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수백만 개의 공장 일자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한다. 2단계. 인간은 이제 로봇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더 상위의 일을 한다. 그리고 3단계. 로봇이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세금을 걷어서 공동부유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결국 AI와 로봇은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심장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의 진짜 목표, 그 속내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인간의 변덕스러운 의지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불평도 파업도 의욕 저하도 없는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생산기계. 시스템의 가장 큰 변수인 인간을 제거하려는 시도인 거죠. 정말 무서운 발상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층입니다. 이 거대한 로봇 제국을 현실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아주 무섭고도 치밀한 사회 통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실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과거의 통제와 현재의 통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전 북한처럼 철조망으로 국경을 막는 게 아날로그 방식의 통제였다면 지금 중국은 만리방화벽이라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벽으로 14억 인구를 가두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벽보다 어쩌면 이 디지털 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벗어나기 힘든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새로운 통치 시스템에 아주 딱 맞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디지털 레닌주의. AI, 빅데이터 같은 최첨단 기술과 레닌주의식 일당 독재가 만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권위주의 국가가 탄생했다는 의미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수억 개의 AI 카메라와 안면 인식 기술이 얽힌 디지털 파놉티콘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디지털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 모든 말은 24시간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물리적인 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도박입니다. 단순히 자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류의 통치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도박인 셈이죠. 이 도박의 끝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030년. 도박에 성공해서 AI가 벌어들인 보로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주며 안정을 유지하는 기술 국가가 된다. 둘째, 2035년. 성장이 멈추면서 중국의 꿈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디지털 통제는 더욱더 숨막히게 강화된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2040년. 결국 경제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국가가 통제력을 잃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이 도박에 걸린 판돈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네,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은 단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경제 성장이죠. 만약 이 성장이라는 연료 공급이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풍요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던 통제의 맨얼굴이 드러날 거고 억눌려 왔던 사람들의 분노가 이 시스템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중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감시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결국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청사진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절대 권력과 만났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